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초중고등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무상급식의 대명사로 꼽히던 청량리 밥퍼 사역이 중단됐습니다. 개척 목회를 하면서 야채 가게 사장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변두리 교회 김혁 목사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최근 이단의 폐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피해자들을 돌보기 위한 이단 상담사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학기를 앞둔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감염 확산을 우려해 지역 아동센터까지 축소 운영된 건데요.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문을 닫은 학교. 여느 때라면 아이들로 한창 북적일 운동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도 부쩍 한산해졌습니다.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긴급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센터에 너무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최소 인원 지금 7명만 등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이들하고 가까이서 좀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죠. 지자체 측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서도 당장 생계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긴급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방역이랑 거리두기랑 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지역 아동센터는 1:1 공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활동과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문화체험과 야외활동, 아동상담까지 중지되면서 코로나19로 외부와 단절된 아이들이 무기력과 우울감, 정서적 불안을 겪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요즘에 일자리를 잃으셔버려가지고 많이 집안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기도밖에 없고. 아이들의 한 끼를 해결해주던 급식도 중단되고 도시락으로 대체됐습니다. 센터에 오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교사들이 직접 배달에 나섭니다. 이렇듯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고 있지만 지역 아동센터의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은 아동센터들도 상당수입니다. 고양시만 해도 과거엔 아동센터가 60곳에 달했지만 지금은 절반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복지관 같은 종합복지관 지원이 많이 있고 거기서 또 후원도 받는 게 있는데 아동센터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어갖고 그렇게 잘 아동센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돌봐야 될 것은 많은데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적으니까 그런 아쉬운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취약계층 아이들에겐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코로나19의 여파.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이들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료급식 사역을 해온 기관들 대부분이 문을 닫는 실정인데요. 청량리 밥퍼 급식 사역도 중단되면서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하던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갈 곳을 잃게 됐습니다. 하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무상급식소 밥퍼. 일주일 동안 배식했어야 할 물통 수백 개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식당 내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무상급식소로 꼽히는 이곳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IMF 때도 없던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소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밥퍼 사역은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 32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왔던 이곳이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게 되면서 매일 1000명이 넘는 소외 이웃들이 당장 끼니를 거르게 됐습니다. 밥퍼는 지난 3월 코로나가 확산할 당시에도 2주간 배식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신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해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달 중순엔 도시락 나누는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2시간 앞당겨 가급적 줄을 서지 않도록 했지만 새벽 6시부터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무상급식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끼니를 거르게 된 사람들을 위해 관할구역인 동대문구에선 지원 박스를 제공했으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최 목사는 아직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을 굶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럴수록 아무데 찾아갈 데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우리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최 목사는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배고픔이라고 말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밀어내기가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경기도 일산 주택가에 있는 한 야채 가게가 신선한 제품과 정직한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온라인 주문이 쇄도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가게 사장이 변두리교회 김영 목사 부부라고 하는데요. 어찌 된 사연인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 골목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크기의 야채 가게. 이른 아침 과일 상자를 옮기고 가게 오픈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은 변두리교회 김영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착한 가게로도 불리는 이곳은 신선한 제품과 정직한 가격에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온라인 주문 요청도 쇄도합니다. 저 하루에 2번씩 3번씩 와요. 사장님 되게 정직하시고요. 그냥 야채도 너무 싱싱하고 다른 데 못 가겠어요. 김 목사 부부가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된 건 야채 가게를 여는 게 소원이라던 한 성도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8개월 지나서 그 청년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갔고 다른 꿈을 찾아서 그 청년이 뿌려놓은 꿈이 저희들의 꿈이 되어가지고 생활 속에서 교인들과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기 위한 청춘 야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춘 야채 가게는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귤 단 1개라도 판매합니다. 이러한 김 목사의 마음이 손님들에게 전해졌는지 오는 사람마다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 등 소통의 장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 블록 넘어 작은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모여 교류하고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걸 다 알게 되셨어요. 또 저랑 또 친분이 많이 생겨서 같이 막 속마음도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아픔도 얘기하게 되고 저도 그 식구들을 또 도와주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청춘 야채 가게가 동네 주민들의 쉼터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최근 이단의 폐해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들을 돌보기 위한 이단 상담사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신대에 따르면 내년 초 이단 상담사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신학대학원 재학생이 대상이며 1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장신대가 발급하는 이단 상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에 대한 교리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신대는 이와 관련해 방학 기간 동안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교리 비교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강의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이단 상담 관련 교과목 신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 실질적인 대처 방안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전국 주요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 비율도 21%를 넘으면서 최고치를 기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지난달까지만 해도 비수도권 환자는 지역별로 간헐적인 발생을 보였지만 최근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비중이 30%까지 높아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수도권 확진자의 대표적 감염 경로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꼽았습니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망의 통제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져 사실상 사회 경제적 공세에 가까운 3단계로 격상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등 별도의 소비 진작책을 논의하기보다 정부의 역량을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해 3단계 격상을 피하는 게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값을 마이너스 1.3%와 마이너스 2.2%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 경제연구기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내부 연구 결과 3단계 거리두기가 성장률을 최소 0.5%포인트 더 끌어내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 수기 끝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앞서 국민의힘 외에도 한국의당, 위아다 등 3가지 당명을 최종 후보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당명 공모에서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당은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새 당명을 추인하고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내달 초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의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되면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들이 제과점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기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처럼 쾌적하면서도 여전히 취식하며 좌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도 정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좌석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프랜차이즈와 달리 개인 사업장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건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되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과 이달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의 최저 청약 가점은 올해 상반기보다 4.7점 상승한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관과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며 최고 84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청약 가점이 높다고 하더라도 당첨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앞다퉈 청약 경쟁에 가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이나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됩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체험단이나 A사와 함께 했다는 등의 모호한 표현도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하고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구매했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후임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이 아베 총리 사임 표명 직후인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시바 전 간사장이 34.3%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그간 대다수 언론사의 차기 총리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2위는 14.3%의 지지율로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이, 3위는 13.6%의 지지를 얻은 고노다로 방위상이 차지했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월 1,000리알, 우리 돈 약 33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간 권장액이었던 우리 돈 약 24만 원보다 33% 높은 수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한 곳은 카타르가 처음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을 주 6일 월 200시간 근무로 따지면 시급은 약 1,650원 꼴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카타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이주 근로자에게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6개월간 유예기간 뒤 본격 적용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고국을 떠났던 이민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귀국길에 오르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각국에서 고국으로 돌아간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귀국한 이민자들을 확산의 주범으로 꼽고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귀한 이민자들을 국경 근처의 열악한 격리시설에 물과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수용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한국인에 한해 대규모 입국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호찌민 한인회는 한국 기업인과 교민 등 897명이 호찌민시 던선역 공항을 통해 특별 예외 입국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외 입국자들은 호찌민 시내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한 뒤 각자 거주지나 근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이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2,842곳에 이르는 우한 유치원과 초중고학생 140만 명이 9월 1일부터 등교를 시작합니다. 83개 대학도 점진적으로 가을 학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농수산물시장발 집단 감염 사태를 겪었던 수도 베이징에서 8월 29일 초중고 일부 학년 59만 명이 등교한 이후 9월 7일까지 단계적으로 개학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우한 대학의 한 학생은 우한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오는 9월 6일 105회 총회주일을 맞아 교회가 9월 중 한 주일을 정해 총회주일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장통합총회는 홈페이지에 총회주일 예배 안내서와 총회주일 설교문, 동영상 등을 공유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9월 첫째 주일을 총회주일로 정하고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은 오는 9월 7일부터 3주간 월요일마다 북클럽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를 진행합니다. 테레사 베르거 예일대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가 쓴 이 책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예배에 대한 트렌드와 저자의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책의 역자인 안선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신학적, 목회적 의제들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코로나19의 수해까지 겹쳐 이중고에 빠진 지역교회에 수해 복구 지원금을 전했습니다. 한교봉은 지난 28일 충남 천안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천안시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에 각각 2,500만 원의 지원금과 신원그룹이 후원한 의류 3,500벌을 전달했습니다. 한교봉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전 세계에 파송돼 사역하는 기아대책 전문의 선교사 기대봉사단과 함께 만든 코로나19 극복 응원 찬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나와 태국 등 25개 국가에서 보내온 영상에는 기대봉사단과 현지 사역자가 함께 부른 찬양과 결연 아동들의 응원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장소영 기아대책 국제협력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원자와 한국교회를 위해 작은 위로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영상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응원 찬양은 기아대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선 철저한 생활 방역 밖엔 도리가 없습니다. 다 함께 모이진 못해도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